서울 강동구 한복판. 바쁜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오가는 수요일 오전. 커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사이를 재빨리 지나가고 횡단보도 앞에 늘어선 자동차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유리 외관에 A은행 강동 지점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 가방을 맨 여대생,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 모두 각자의 일로 은행을 찾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로 한 할머니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키가 작고 등이 약간 굽은 할머니. 몸에 맞지 않게 넉넉한해진 갈색 울코트. 잘 다려지지 않은 회색 바지. 손에는 낡고 오래된 가죽 손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손가방은 색이 바랬고 손잡이는 이미 다를 대로 달아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잠시 안쪽을 둘러보았다. 차가운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등장은 조용하고 무심했다. 복례 할머니는 조용히 은행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의 시선은 스마트폰, 창구, 전광판, 계기표로 분주했기에 아무도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 단 한 사람도. 그녀는 잠시 벽에 기대어 선 뒤 번호표 발급기를 향해 다가갔다. 화면은 반짝이며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띄우고 있었고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들어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기계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 한 번 다시. 이번에는 손가락을 더 꾹 눌러보았다. 기계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본 경비원이 잠시 눈을 마주쳤지만 고개를 돌릴 뿐 다가오지는 않았다. 할머니는 난감한 얼굴로 기계를 다시 바라보다가 뒷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펴보았다. 거기에는 메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다. 번호표 먼저 뽑기 창구 4번 직원 찾. 그 메모를 다시 접어 손가방에 넣고 고개를 숙인 채로 돌아섰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 그녀의 앞에 다가온 한 젊은 남성이 조심스레 말했다. 어르신, 이거 누르시면 돼요. 도와드릴게요. 그는 번호표 발급기를 가리키며 눌렀고 기계에서 87번이라는 숫자가 출력되었다. 할머니는 잠시 놀란 듯 멈춰서더니 작게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창구 뒤편에서 한 직원이 그를 향해 말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간섭은 삼가주세요. 젊은 남성은 민망한 듯 웃으며 뒷걸음질 쳤고 할머니는 손에 쥔 번호표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비어있는 의자에 앉았다. 주변에는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는 이들, 금융상품 안내 책자를 들춰보는 사람들, 대기 순서를 기다리며 조급한 표정으로 시계를 자꾸 확인하는 직장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복례 할머니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번호표만 들고 있었다. 스마트폰도, 잡지도, 이어폰도 없는 그녀는 고요한 존재, 그 자체였다. 은행 안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익숙한 쇼팽의 녹턴이 은은하게 들려왔고 모니터에는 부동산 대출과 청년 적금에 관한 광고가 돌아가고 있었다. 공기가 틀어지지 않는 평온한 은행 안에서 복례 할머니는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몇 분이 흘렀다. 그리고 또 몇 분. 그녀의 순번은
아직 멀었다. 창구 안쪽에서는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프린터가 종이를 뱉어내는 소리,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 등이 어우러져 있었다. 그 속에서도 할머니는 고요히 앉아 있었고 직원들 역시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한 번도. 오히려 그녀를 바라보는 몇몇 사람들의 눈빛에는 왜 아직도 저기 앉아 있지? 라는 의문과 업무 처리 힘들겠다는 눈치가 담겨 있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대기표를 쥔 손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던 그때 전광판에 87번이라는 숫자가 떴다. 그 순간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손가방을 쥐고 창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지만 어딘가 결연했다. 그리고 단 한마디, 그 한 문장만으로 은행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 계좌들 해지하려고요. 본점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짧지만 단호했던 그 말. 그 순간부터 직원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기 시작했고 창구 뒤편의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기 시작했다. 점장은 본능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주변의 고객들도 고개를 들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있기 전 오직 30분 동안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 영상은 그 30분의 이야기이자 단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침묵 뒤에 숨겨진 할머니의 진짜 사연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날 은행을 다녀온 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낡은 손가방은 그대로 식탁 위에 놓였고 안에는 통장과 함께 접힌 서류 뭉치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을 끓이고 피백 하나를 컵에 넣은 뒤 허리를 펴지 않은 채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소소한 하루일지 몰라도 복례 할머니에게는 오랜 결심의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거래를 다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보다 무거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은행을 찾아간 이유는 단순히 돈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처럼 키운 조카에게 등록금을 보내주기 위해, 그리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작은 귀부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거창한 명예도, 주식, 카드 한 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작은 예금 통장들과 그 통장을 열며 쌓아온 조용한 시간만이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그 은행에서 마주한 것은 차가운 무관심과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었습니다. 어르신, 온라인으로 하세요. 이건 저희가 처리 못해요.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는 단호했고 시선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고 몇 번이나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입 안에서 굴렸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것은 결국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럼 이 계좌들 다 해지할게요. 본점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그 순간 지점은 멈췄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VIP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가 본점과 직접 연결되는 고객일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 한마디로 인해 고객 응대 매뉴얼이 다시 펼쳐졌고 지점장은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앉아 있던 자리는 어느새 특별 응대실로 바뀌었고 방금 전까지 그녀를 피해하던 직원들은 죄송합니다. 고객님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래된 외투, 낡은 손가방, 종이 통장, 굽은 허리. 이런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가볍게 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자 그 오판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복례 할머니는 세상에 조용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름이 신문에 난 적도 없고 누군가 그녀를 검색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걸어온 시간은 묵직한 존중을 받을 만한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잃고 조카를 키웠고 단 한 번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올라온 뒤에도 늘 조용히 살며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저축해왔습니다. 그 돈은 누구에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 할머니에게는 살아온 시간의 총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아주 작은 기대를 품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 정도 준비했으면 나도 이제 기분 좋게 보낼 수 있겠지. 그렇게 그녀는 마음속에서 작게 미소 지으며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응대와 무심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담고 있는 건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었거나 한 번쯤 외면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례 할머니는 그저 그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장면이 어디에서든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어르신, 그건 앱으로 처리하세요. 이런 건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하시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줄 좀 서지 마세요.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을 조용히 찢고 지나갔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누군가의 오래된 외투, 낡은 지갑, 천천히 걷는 걸음 속에도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무게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언젠가 똑같은 외면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언제나 돌고 도니까요. 복례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단순한 계좌 해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배려를 거절당한 한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의 조직을 일깨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지 한 편의 사연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있진 않은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은행에 오게 되었고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복례 할머니, 올해로 78. 그녀의 이름은 어쩌면 특별할 것 없는 동네 어디에나 있을 법한 어르신 중 한 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평범함 속에 깃든 비범함이 서서히 드러난다. 복례 할머니는 충청도 깊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7 자녀를 키우느라 늘 허리가 굽어 있었다.
어린 시절 복례는 학교보다 밭이 더 익숙했다. 계절마다 논두렁을 따라 일손을 거들었고 손에는 늘 흙이 묻어 있었다.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도시로 나갔고 공장과 식당을 전전하며 젊은 시절을 보내야 했다. 결혼은 30 넘어서 했다. 남편은 철물점을 운영하던 성실한 사내였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홀로 된 복례는 뱃속 아이마저 세상에 내보내지 못한 채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끌어안았다. 가족도 남편도 아이도 모두 떠난 자리에서 그녀가 붙든 건 조카였다. 조카 현우는 복례의 남동생이 사고로 잃은 외아들이었다. 그날 이후 복례는 현우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비록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복례는 한 번도 현우의 앞길을 막은 적이 없었다. 공부가 하고 싶다면 교과서를 중고로 구해서라도 참고서를 손글씨로 필사해서라도 응원했다. 입시철에는 도시락을 2개 싸서 조카의 책상 옆에 앉아 묵묵히 뒷바라지를 했다. 현우는 그런 복례를 작은 어머니라 불렀지만 그 호칭 뒤에는 진짜 엄마 이상의 애정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결국 지방 국립대학교에 합격했다. 복례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종이 한 장에 적힌 합격 통보가 그녀에겐 마치 인생 전체를 위로해주는 상장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날부터 복례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개의 오래된 적금을 깼다. 평생 손에 쥐고 있었던 종이 통장들. 그녀가 20년 넘게 쪼개고 모아온 그 통장 속에는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정성껏 넣었던 기록들이 있었다. 은행에 갈 결심을 한 건 등록금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복례는 오래전 거래를 시작한 A은행의 강동 지점을 택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 지점이 사람도 많고 규모도 크고 무엇보다 큰 은행이니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했다. 통장, 주민등록증, 조카의 등록금 고지서, 그리고 본점에서 받았던 해지 요청서까지. 심지어 복례는 고지서를 복사해 2번 접어 비닐에 넣었고 서류는 종이 파일에 꽂아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무줄로 묶었다. 실수라도 할까 봐 종이 봉투 안에 할 말을 메모지에 써 넣었다. 계좌 해지, 등록금 송금, 조카 이름 현우, 은행원에게 전달.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메모 안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정성과 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복례는 자신의 옷차림도 신경 썼다. 평소보다 깨끗한 셔츠에 오래전에 사둔 체크무늬 외투를 꺼내 다려 입었다. 외출 전 거울을 보며 머리도 빗었다. 모처럼 서울 도심 한복판까지 나가는 길이니 단정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준비가 사람들과의 예의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믿었다. 은행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복례는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다 끝나면 그 아이한테 전화해야지. 학비 잘 보냈다고 그녀는 그렇게 희망과 기대를 품고 은행을 향했다. 자그마한 손가방에는 그녀의 반평생이, 그리고 그 손가방을 쥔 손에는 조용한 떨림이 있었다. 그러나 복례는 몰랐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시간과 정성이 그 은행 안에서는 단 한순간에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걸, 낡은 외투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서툰 말투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종이 통장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자차는 존재처럼 취급당할 수 있다는 걸 말이다.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친절한 말투도, 특별한 대우도, 단지 조금의 존중과 사무적인 안내 정도만 바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조차도 쉽지 않았다. 느리다, 복잡하다, 귀찮다는 표정은 그녀의 기대를 하나씩 지워나갔다. 준비해간 서류들은 꺼내보기도 전에 밀려났고, 손에 쥔 메모는 읽히지도 않았다. 복례는 이 모든 일이 어쩌면 자기 탓이라 여겼다. 나이가 많아서, 스마트폰을 몰라서, 너무 오래된 방식이라서. 그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창구 앞에 앉아 이해해요, 바쁘시죠라고 먼저 말을 건넸다. 그러나 그 친절한 말 한마디마저 창구 직원에게는 그저 배경음처럼 들렸는지 모른다. 그녀가 은행을 찾은 이유는 단지 조카의 등록금 송금을 위함만이 아니었다. 사실 그녀는 수년간 준비해온 작은 기부도 함께 하려고 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매달 모은 적금을 모아 장애아동을 위한 장학금 계좌에 넣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상대의 눈빛에서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감각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영상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온 사람. 겉으론 별것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크고 단단한 시간이 담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단지 겉모습만 보고 무시한 사람들 앞에 펼쳐진 반전. 복례 할머니는 그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신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고요한 하루 속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의 품격이 숨어 있었습니다. 4점 복례 할머니는 천천히 은행 문을 열었다. 유리문은 자동으로 미끄러지며 열렸고, 안에서는 시원한 냉방 공기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할머니는 살짝 어깨를 움츠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예정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시간, 오전 9시 40분. 은행은 막 문을 연 듯 직원들은 분주했고, 몇몇 고객들은 이미 창구 앞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다. 할머니는 익숙하지 않은 눈으로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사람들이 앉아 있는 대기 의자, 전광판, 그리고 키오스크. 그녀는 전광판을 보고 계기 번호를 뽑아야 한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몰랐다. 기계 앞에 선 채 오른손 검지로 여러 번 터치해 보았지만 기계는 반응하지 않았다. 화면은 여전히 업무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문구만 띄운 채 멈춰 있었다. 그 순간 뒷줄에서 바라보던 젊은 남성이 다가왔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는 자연스럽게 버튼을 눌러주었고, 곧 87번이라고 적힌 번호표가 출력되었다.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고맙네라고 말했지만 이 장면을 본 한 직원이 급히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외부인은 키오스크 조작에 도움 주시면 안 됩니다. 고객님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젊은 남성은 머쓱하게 물러났고
할머니는 말없이 번호표를 손에 쥐고 가까운 의자에 앉았다. 의자에 앉은 복내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대기석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전광판만 응시하고 있었다. 유일하게 아무런 기기도 손에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할머니뿐이었다. 그녀는 번호표를 몇 번이고 접었다 폈다 하며 손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촉감만을 의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전광판의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다. 83번, 84번, 85번. 그녀의 차례가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창구 직원들의 얼굴에는 바쁨과 피곤함이 겹쳐져 있었다. 어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또 어떤 이는 전화를 받으며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들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그 속에 사람을 향한 시선은 보이지 않았다. 87번, 고객님. 창구 3번으로 오세요. 전광판에서 그녀의 번호가 불리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가방을 들고 서류를 다시 한번 손으로 눌러 정리한 뒤 조심스레 창구로 걸어갔다. 창구 3번에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쳐다보며 이례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정중함 이상의 무언가는 없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복례는 손가방에서 파일을 꺼내며 말했다. 이 통장들 좀 정리하려고 해요. 오래된 통장들이고 하나는 등록금 송금도 좀 하려고. 직원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통장을 한 장씩 넘기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몇 초 후 직원은 다시 고개를 들고 복례에게 말했다. 어르신, 이 통장은 계좌번호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시스템에 바로 안 뜰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건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으로 하시면 편한데요. 그 말에 복례는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다. 모바일은 잘 몰라요. 그게 난 그냥 여기 와서. 직원은 말을 자르듯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안내드린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는 자리를 떠났다. 복례는 서류를 든 채로 창구 앞에서 혼자 남겨졌다. 창구 뒤쪽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서로에게 이건 본점이랑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은 작년부터 바뀌었잖아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속에서 복례는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다. 그냥 예금 정리하려고 왔는데. 몇 분 뒤 다른 직원이 돌아와 그녀에게 다시 말했다. 어르신, 이거는 저희가 바로 처리하긴 어려운 건데요. 서류를 확인해야 해서요. 일단 저쪽 대기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말에 복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직원은 그녀가 돌아서자마자 다른 고객을 응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대기 의자에 앉았다. 이번에는 더 작게 몸을 움크인 채 가만히 손가방을 쥐고 있었다. 음악은 여전히 흘러나왔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뒤섞여 있었지만 공례가 느끼기엔 그 모든 소리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방금 전 있었던 짧은 대화를 곱씹었다.
온라인으로 하세요. 오래된 시스템이라 시간이 걸려요. 기다려주세요. 모든 말이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당신은 귀찮은 고객입니다라는 숨은 뜻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은행을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서는 여전히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라는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 단단함도 반복되는 회피 앞에서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복례 할머니는 다시 대기석으로 돌아와 앉았다. 아까보다 훨씬 작게 몸을 웅크리고 두 손으로 손가방을 꼭 쥔 채였다. 차가운 은행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무언의 눈길들 때문이었는지 그녀는 어느새 무릎 위에 올려둔 손가방 위로 손을 덮으며 안으로 몸을 감췄다. 전광판에 다른 사람들의 번호가 빠르게 바뀌었다. 90번, 91번, 92번. 그녀의 87번은 이미 불렸고 그 순간의 상담은 결과도 없고 방향도 없이 마무리되었다. 자리를 다시 안내받은 것도 아니고 별다른 설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말만 덩그러니 남았다. 의자에 앉은 채 몇 번이나 시계를 바라봤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되자 공례는 살짝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쪽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응대한 직원을 다시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는 이미 다른 고객이 앉아 있었고 직원은 응대에 집중하고 있었다. 혹시나 싶어 다른 창구 앞에 있는 직원에게 다가가 혹시 아까 그 직원분 제 업무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어르신, 어떤 내용이셨죠? 제가 지금 응대 중이라 담당 직원에게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 잠시만요는 10분이 되었다. 복례는 다시 대기석에 앉았다. 이번에는 번호표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저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다. 주변에서는 직원들끼리 이건 담당자 어디 갔지? 정리 못했나? 이런 건 그냥 본점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말들이 들렸다. 그 소리에 복례는 더 작게 몸을 움츠렸다. 어느새 직원 한 명이 복례에게 다가왔다. 친절한 척. 그러나 바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말했다. 어르신, 제가 업무 내용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요청하신 통장 중 일부는 저희 지점에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서요. 오래전에 개설된 계좌들은 보통 본점 시스템으로 이전되었거든요. 그리고 등록금, 송금 거는 슈표로 발급받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 본점에 따로 연락드려야 하고요. 지금은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아마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고. 복례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방금까지 자신이 정성껏 정리해 가져온 서류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듯한 말투. 그녀는 작게 되물었다. 그러면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였나요? 직원은 순간 멈칫하더니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보통은 어르신들이 온라인으로 많이들 하셔서요. 창구보다 모바일이나 전화 상담으로 처리하시는 게 빠르긴 하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런 건 모르고. 그래서 여기 온 건데. 그쵸. 이해합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 말과 함께 직원은 다시 자리를 떴다. 복례는
혼자 남겨졌다. 등받이도 없는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등에 땀이 차올랐다. 외투는 점점 무거워졌고 다리는 저려왔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말을 건네지도 못했다. 혹시나 누를 끼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다. 어느덧 시계는 12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은행 내부에는 점심 식사 준비로 교대하는 직원들, 서둘러 업무를 마치려는 고객들로 더 분주해졌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고 웃었고, 누군가는 창구 직원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다. 그 사이에서 복례에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단지 기다리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남성이 공례의 앞을 지나가다 그녀의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얼른 집어주었다. 어르신, 떨어졌어요.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작게 인사했다. 아이고, 고맙네. 작은 친절이었지만 복례에게는 마치 세상이 자신을 다시 바라봐 준 것 같은 위안이었다. 그러나 그 위안도 오래가지 못했다. 다시 다가온 직원은 이제는 더 이상 말로 포장하지 않았다. 어르신, 이거는 결국 본점에 직접 연락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선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요. 그 말에 복례에는 조용히 손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본점에서 미리 받아온 계좌 해지 요청서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본점 고객관리팀 담당자의 연락처도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서류를 꺼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참고 또 참고 상대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무시하는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모두가 그녀를 불편해했다. 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통장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대답이 느리다는 이유로. 어떤 직원은 뒷담화를 했고, 어떤 직원은 아예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정말로 자신을 고객으로 대해주기를. 그리고 이 침묵이 끝날 때 그녀는 단 한마디를 꺼내게 된다. 그 한마디로 인해 이 지점은 단 하루 만에 본사로부터 긴급 지시를 받게 되고 직원들은 고객 응대 교육을 새로 받게 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침묵하고 있었다. 단지 조용히.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시간이, 존엄이, 그리고 무게가 있었다. 복례 할머니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어느새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바뀌었고 창밖으로 쏟아지던 아침 햇살은 어느새 정오의 강한 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앉은 자리에서 더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시간을 확인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돌아오는 말은 언제나 같았다.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내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몸은 무거워지고 다리는 저려왔다. 옷 안쪽으로는 땀이 차올랐고 뒷목은 차가운 냉기로 뻣뻣해졌다. 손가방을 쥔 손에도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손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정리된 서류 파일이 고요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노란색 스프링 파일 하나를 꺼냈다. 낡은 파일 안에는 본점 고객관리실 발급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가 들어 있었다. 계좌 해지 요청서, 잔액 통합, 이체 신청서, 고객 본인 확인서, 그리고 본점의 고객 담당자 이름과 직통 번호가 적힌 명함까지. 이 모든 서류는 이미 일주일 전 본점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것들이었다. 복례는 은행을 방문하기 전부터 모든 준비를 마쳤고 모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단지 이 지점이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해 줄 것이라는 믿음만 남았을 뿐이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직접 말해야 할 때였다.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흘려보내는 그 순간들 속에 단 한 번쯤은 스스로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복례는 천천히 창구로 다가갔다. 아까 자신을 잠시 응대했던 직원이 다시 나타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아까부터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본점에서 이미 서류를 받아왔고 제 요청은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이 계좌들 모두 해지하겠습니다. 본점 고객 담당 연결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변했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 건드렸다는 직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파일을 본 직원은 말을 잃었다. 파일 맨 앞에는 금융감독원 로고가 박힌 서류가 끼워져 있었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전 지점 VIP 고객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잠시만요. 고객님 본점이요. 예. 이 명함에 적힌 분. 김태연 팀장이. 그분께 직접 연결해 주세요. 복례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말했다. 직원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황급히 다시 펴보고 지점장 쪽을 바라봤다. 그의 시선은 이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신호였다. 이내 지점장이 직접 복례에게 다가왔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점장은 다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지만 그 표정 속에는 긴장과 불안이 묻어 있었다. 복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이 아까부터 자신이 앉아 있는 모습을 몇 번이나 지나쳤던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만 내밀었다. 지점장은 서류를 훑어보고 그대로 굳어졌다. 파일 속 문서들은 단순한 은행 서류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VIP 고객 전담관리 계약서, 자산관리 서비스 이력, 최근 3개월간 이체 내역, 복례의 자산 내역 요약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심지어 해지 시 모든 거래 종료 및 타 은행 이전 요청이라는 항목에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다. 지점장은 안쪽으로 서둘러 돌아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직원들의 눈빛도 하나 둘 바뀌기 시작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낯선 어르신, 처리하기 번거로운 고객으로만 여겼던 사람이 갑자기 지점 전체의 긴급 대응 대상이 된 것이다. 누군가 복례를 VIP 응대실로 안내하기 위해 다가왔고 다른 누군가는 커튼을 내리고 안내 책자를 들고 뛰었다.
복례는 그 모든 모습을 침착하게 바라보았다. 단 한 마디만으로 상황이 180도 바뀌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녀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지워졌고 남은 건 지켜야 할 존엄뿐이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던 건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더 이상은 자신을 무시하는 이곳에 더 이상의 배려는 없다는 뜻이었다. 그 말을 들은 지점장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본점과 바로 연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무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송구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이제 너무 늦었다. 복례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침묵은 끝나고 단 한마디가 그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다. 지점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간 뒤 은행 안의 분위기는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직원들 사이에 속삭임은 끊이지 않았고 창고 안쪽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어떤 직원은 고객과의 상담을 중단하고 어딘가로 달려갔고 또 다른 직원은 복례 할머니의 서류를 곡사기에 넣으며 표정이 굳어 있었다. 지금 당장 본점 고객관리실에 연결하세요. 김태연 팀장님께 직통으로. 기다리게 하지 마시오. 지점장의 지시가 은행 내부 무전으로 전달되었다. 전에는 들리지 않던 목소리의 높이와 그 말에 반응하는 직원들의 긴장된 표정이 그날의 전환점을 알렸다. 복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응대실로 안내받았고 냉수를 건네받았다. 손가락 마디가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조차 억눌렀다. 잠시 후 전담 직원 한 명이 응대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컴퓨터에는 국내의 고객 정보 화면이 떠 있었다. 직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객님, 저희가 확인한 결과 복례님께서는 2006년부터 본점의 프라이빗 뱅킹 대상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해치 총액은 현재 기준으로 약 87억 원이며 다 은행 포함 자산은 1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순간 응대실은 고요해졌다. 특히 고객님께서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보상금 수령자 중 하나로 국토부 관리 지침에 따라 세금 감면 대상 등록도 되어 계십니다. 이런 경우 본점 전담 관리팀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지점 해지나 처리 요청은 지양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제야 지점장은 복례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저희가 충분한 안내를 드리지 못하고 고객님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복례는 그 사과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고 다만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되었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말이 아닌 시간을 선택했다.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인내를 통해 그녀는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고도 이 은행의 태도를 바꿨다.
직원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고객님, 저희가 본점과 직접 연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계좌들 해지 요청은 즉시 처리에 들어가며 요청하신 등록금 송금과 신규 계좌 이체도 오늘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거래 이력서, 기존 수수료는 모두 면제 대상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건 저희가 미리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응대실 한쪽 벽에 달린 모니터에는 국내의 자산관리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다. 오래된 정기예금 계좌, 부동산 보상금 수령 계좌, 법인 기부금 예탁 증서까지. 이 모든 기록은 그녀가 겸손하고 조용하게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었다. 지점장은 끝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본사에도 보고하겠습니다. 관련 직원 교육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 무릎 꿇음이 위선이든 진심이든 복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카 아이 등록금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점장은 말을 잃었다.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쉽게 고객을 판단해 왔는지. 그녀 앞에서 너무도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복례는 다시 손가방을 들었다. 이제 더 이상 꺼낼 서류도 확인할 목록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증명했다. 단지 말이 아닌 존재로. 응대실 밖으로 나서는 그녀를 직원들이 바라봤다. 그 시선은 더 이상 낯선 노인이 아니었다. 모두가 그녀가 지나가는 길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그 시선이 무겁기도 미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리에는 어떤 시선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천천히 걸었다. 무언가 승리한 사람처럼 허리를 펴지도 않았고 분노에 찬 사람처럼 등을 젖히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평범한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그 평범한 걸음 하나가 이 지점의 모든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8점 복례 할머니가 응대실을 나선 그 순간부터 A은행 강동 지점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조용히 걸어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직원들은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지점장이었다. 그는 곧바로 회의실을 비우고 전 직원을 긴급 소집했다. 오전 내내 그녀를 응대한 직원들과 그 과정을 지켜본 고객응대팀, 그리고 창구 담당자들까지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평소엔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열리던 정기회의 대신 이례적인 긴급 대응 브리핑이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고객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반복적인 무시와 회피로 결국 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동안 이름만 들어온 VIP 고객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지점을 신뢰하고 거래를 유지해온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몇몇 직원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깜빡이며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그 중 아까 할머니를 처음 응대한 3번 창구의 직원은 눈가가 붉어졌다.
평소에는 일 처리에 능하고 컴퓨터도 빠르게 다루는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속도가 오히려 무기가 되었다. 아까 그냥 온라인으로 하시라고 말했던 게 너무 죄송해요. 사실 너무 오래된 통장이라 귀찮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객이 이렇게 중요한 분일 줄은. 그녀는 끝내 말을 잊지 못했다. 지점장은 말했다.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후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조직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처음 강문한 사람이었든 수십억 자산가든 단돈 10만 원을 예치한 분이든 간에 우리는 같은 태도로 대했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 본점으로부터도 연락이 왔다. 고객관리부서에서는 해당 지점에 경고와 함께 개선 요청서를 보냈고 고객 불만 관리 매뉴얼을 수정하라는 통보가 내려졌다. 특히 고령 고객 응대 프로토콜을 재정비하라는 지시가 곧바로 전달되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닌 지점 전체의 경각심을 일으킨 사례로 기록된 것이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고객 대기석 옆에 있던 무인 키오스크 앞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라는 새 안내 문구가 붙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종이 안내문이 추가되었다. 고령 고객, 서툰 고객, 낯선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입니다. 지점의 전산팀 직원 한 명이 자발적으로 만든 문구였다. 또한 복내 할머니가 남긴 인상 깊은 한마디는 전 직원의 모니터 화면 하단에 개경 문구로 지정되었다. 나는 돈을 맡기러 온 게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몇몇 직원은 혼자 반성문을 작성했다. 어떤 이는 자발적으로 고객 응대 매뉴얼을 새로 정리했고 또 어떤 이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혹시 은행에서 불친절하게 응대한 적 없었냐며 물었다. 그날 이후 이 지점의 직원들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겉옷이 낡았다고, 손이 느리다고, 날이 어눌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다가가고, 더 설명하고, 더 기다리려는 태도를 갖췄다. 변화는 단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회의록에 남지 않았다. 보통은 민원, 제기 고객의 이름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후 대응을 위한 리스트로 관리하지만 복내 할머니의 이름은 그 어느 항목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고 항의하지도 않았다. 단지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했고 그로 인해 조직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복내 할머니의 거래, 내역은 모두 마무리되었다는 고고가 올라왔다. 계좌 해지와 등록금 송금, 신규 계좌 개설, 그리고 타은행으로의 일부 이체까지 모든 절차가 가장 빠른 등급으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요청으로 남겨진 단 한마디가 있었다. 오늘 여기서 내가 느낀 일을 앞으로 다른 어르신들은 겪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은 보고서 말미의 강조 표시로 남았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숙제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날 퇴근 무렵 지점의 한 직원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맞은편에 있던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요. 우리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날의 회의실 공기, 응대실의 정적, 그리고 복례 할머니의 침묵. 모든 것이 이 은행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은 단지 한 사람의 인내에서 비롯되었다. 아무 말 없이 기다리던 시간들. 그 속에 담긴 무게가 조직을 바꿨다. 할머니는 외치지 않았지만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그날 저녁, 복례 할머니는 동네 작은 찻집에 들렀다. 익숙한 찻집의 주인이 반갑게 맞으며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내밀었다. 오랜만에 마시는 단맛에 복례 할머니는 살짝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생각이 마음속에서 소리 없이 맴돌았다. 찻집 주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은행 일은 잘 보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할 말은 다 했지. 꼭 큰 소리를 내야 들리는 건 아니더라. 그 말에 찻집 주인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복례 할머니는 그저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거래를 마친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가 남긴 말과 태도는 은행을 넘어서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몇 시간 전 그녀가 지점장과 짧게 나눈 마지막 대화가 회자되고 있었다. 고객님, 오늘 여러모로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복례 할머니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은 늙을수록 말수가 줄지. 그건 말이 힘들어져서가 아니고 말 안 해도 보이는 게 많아져서 그래요. 그 말은 단순한 철학적 표현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무시도 당하고 존중도 받아본 사람이기에 그 한마디에는 세월과 경험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할 땐 지갑이 아니라 태도를 봐야 해요. 난 오늘 당신들이 내 돈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보러 온 거지. 돈 자랑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더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였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직원들도 숨을 삼켰다. 복례 할머니는 말투를 높이지도 않았고 상대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단지 자신의 존재와 생각을 담담하게 전달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누군가의 가슴에 깊이 박혀 오래도록 남을 울림이 되었다. 그녀는 찻집에서 유자차를 다 마시고 나서야 일어났다. 집으로 가는 길, 가방 속에서 오래된 은행 통장을 꺼내 들었다. 낡고 빛바랜 통장은 그녀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세 자녀의 이름이 쓰인 정기적금, 남편과 함께 만든 첫 통장, 그리고 손주들의 용돈을 모은 이름 없는 계좌까지. 그 속에는 단지 돈만이 아니라 그녀가 걸어온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사람은 가진 돈보다 살아온 이야기가 더 소중한 법이지. 그리고 이내 가방을 닫았다. 그날 밤 은행 지점 게시판에는 한 문장이 적힌 포스터가 붙었다. 디자이너도 마케터도 아닌 단순한 고객관리팀 직원이 만든 A사 한 장짜리 문구였다. 사람의 가치를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고객은 숫자가 아닌 삶이다.
작지만 강한 울림이었다. 며칠 후 은행 지점장은 본점 회의에서 이 사건을 발표 사례로 소개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금융 전문가이기 이전에 사람을 만나는 직업입니다. 나이든 고객, 말이 느린 고객, 스마트폰을 모르는 고객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조용히 알려준 분이 바로 복례 어르신이셨습니다. 이 발표는 내부 뉴스레터를 통해 모든 직원에게 공유되었고, 각 지점에서도 비슷한 사례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복례 할머니는 다시 그 은행을 찾지 않았다. 다시 찾을 필요도 없었다. 그녀가 남긴 말과 행동은 이미 그 공간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그 지점에는 어르신 고객의 응대를 전문적으로 돕는 시니어 고객 도우미가 배치되었고, 직원 교육에도 변화가 생겼다. 업무 매뉴얼에는 이런 문장이 추가되었다. 모든 고객은 누군가의 인생이다. 태도는 그 인생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다. 이제 복례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닌 은행 내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그 따뜻한 시선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무언가를 외친 적도 없고 누군가를 나무란 적도 없지만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꼭 크고 요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낸 노인이었지만 한마디의 힘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려준 교사였다. 복례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느새 소문이 되어 지역 커뮤니티에 전해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 30분간 무시당한 할머니가 단 한마디로 은행을 바꾼 사연이라는 제목은 클릭수를 올렸지만 단순한 제목을 넘어 진심을 전할 수 있었던 건 그녀의 그 단 한마디에 담긴 품위와 절제된 울림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댓글로 저마다의 의견을 남겼다. 우리 엄마도 은행에서 종종 무시당하시곤 해요. 이 이야기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은행 직원입니다. 이 이야기 읽고 나서 정말 반성했어요. 다음부터는 더 천천히, 더 자주 눈을 마주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거래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온 존재가 오신 거였군요. 이러한 반응들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우리 사회가 여전히 놓치고 있는 시선의 예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켰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 공례 할머니 같은 상황을 겪거나 누군가에게 그러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사회의 주류였던 시절을 지나 점점 투명인간처럼 여겨지기 시작한다. 은퇴 이후 일선에서 물러나고 기술에서 멀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스템에서 점점 소외되면서 말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분들은 단순히 느린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많이 보고 오래 살아낸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것은 그들의 속도나 소비력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과 이야기다. 복례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말은 때론 조용할수록 더 멀리 퍼져요. 이 한마디는 영상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충분했다. 이제 시청자인 당신께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은행의 직원이었다면 처음 마주한 할머니에게 어떤 태도로 인사를 건넸을까요?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손님이었다면 30분간 기다리는 노인을 보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리고 오늘 당신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믿게 만듭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면 세상은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례 할머니라는 한 분의 사연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목소리가 가장 강한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다시 배웠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나는 오늘 누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